자, 오늘은 미래엔 수학하 명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기본 문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에서 명제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명제에 대해서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요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너네가 빨리 풀면 좀 쉽게 실수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루트 9라는 숫자는 당연히 3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유리수가 맞아요. 그러면 루트 3은 유리수이다. 명제 맞고요. 참인 명제죠. 그래서 여기다가 참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나보다 키 큰 사람이 많이 있다. 자,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기준이 있습니다. 얘는요. 근데 나보다 키가 크다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그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키가 170이야. 물론 쌤은 키가 좀 크지만 170이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많이 있다? 여기서 요 주관적인 많이 있다라는 요 표현 때문에 얘는 명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보다 키 큰 사람이 2명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줬으면 얘는 명제가 될 수 있는데 키 큰 사람이 많이 있다. 요 주관적인 표현 때문에 얘는 명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항을 보시면 직각 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90도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각 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 그럼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그럼 직각 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일단 90도가 무조건 있는 삼각형을 우리가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죠. 그럼 나머지 두 각,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라는 각도하고 베타라는 각도 둘 다 90도가 될 수 없어요. 그죠? 90도보다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90도를 포함해서 나머지 두 각은 90도보다 작으니까 직각 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90도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3번도 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명제는 90일은 소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90일 소수 맞나요? 자, 이거 좀 머리 아픈데 90일에 대한 약수 1과 90일밖에 없어야만 소수입니다. 그죠? 요 녀석의 약수를 계산했을 때 1과 자기 자신 요것만을 약수로 갖는 걸 우리가 소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90일의 약수 중에서 이거 7로 될 것 같은데 7, 2는 7, 21, 3, 7에 21이니까 나눠지죠. 그 얘기는 약수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1과 자기 자신 말고도 7과 13 정도 추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얘는 거짓인 명제다. 그래서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써놔야겠죠. 명제는 맞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이거 개념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진리집합이라는 게 뭐냐?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명제를 참으로 명제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잠깐 지워주시고 필기 여기다 옆에다 꼭 해두세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즉 참으로 하게 하는 이라는 얘기죠.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모임, 요걸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만들어주는 녀석들만 원소로 뽑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P라는 조건 보세요. P라는 조건을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녀석을 이 조건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원소, 즉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그럼 요걸 만족시키는 원소는 2밖에 없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x는 2라는 원소밖에 없기 때문에 P라는 진리집합은요, 그 안에 있는 원소가 2, 요렇게 원소 2라는 원소 하나 있다. 요렇게 너네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은요, 부등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이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4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모아지는 범위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x의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요걸 만족시키는 원소들이 전부 다 Q의 진리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연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전체 집합이 자연수잖아. 그럼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범위가 우리가 원소를 솎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솎아낼 수 있죠? 진리 집합 Q에 대한 원소들을 2, 3, 4 이렇게 3개의 원소로 솎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해보자. 1번 P라는 집합의 진리 집합은 2라는 원소 하나 딱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Q라는 진리 집합의 원소는 2, 3, 4 이렇게 3개 갖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P의 부정이라고 하죠. 그럼 P의 부정은 여집합과 같기 때문에 P의 여집합의 원소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P의 여집합은요 2가 아닌 원소들을 전부 다 쓰는 거니까 전체 집합 중에서 2가 아닌 원소 1 그리고 3, 4, 5 이렇게 4개의 원소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의 원소도 마찬가지로 Q의 여집합의 원소도 써보시면 1하고 5 이렇게 2개의 원소가 존재한다 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해보시오. 자, 역과 대우. 얘들아, 우리가 명제라고 되어 있는데 너네가 요 개념을 꼭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배우는 명제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가정과 결론 명제죠. 그럼 이 녀석은 무조건 조건이 될 수 없고 무조건 명제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런 명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는 항상 요 화살표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거지? 항상 너네가 뭐뭐이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서 앞에 거 이면 뒤에 거이다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쉽습니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명제는 A는 B이다가 되는 거죠. A는 B이면 AC는 BC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앞에 있는 게 P 명제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게 Q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으로 써져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녀석의 역을 말해보고 싶어. 역이라는 건 뭐냐면 P면 Q라는 명제를 뒤집는 거예요.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Q의 명제가 P이다. 이렇게 바뀌겠죠. 이걸 우리가 역 명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우 명제라는 거는 역 명제를 서로 부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부정시키면 Q가 아니다 이면 P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대우 명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써볼까요? 자, 역 명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P면 Q에다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역 명제는 AC는 BC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지. 요거 이면 A는 B이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에 대한 대우 명제를 써보시면 물론 순서도 바뀌는데 이렇게 순서가 바뀐 역 명제에다가 부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방정식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방정식을 부정하면 등호가 아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심플하죠? 그래서 요거이면 요거이다. 이렇게 부정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방정식이면 등호에다가 같지 않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요것도 역과 대우를 말해 보겠습니다. 그럼 순서가 항상 너네가 뭐뭐 이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화살표 방향을 미리 정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P면 Q이다. 요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역명제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뀌니까 Q이면 P이다. 즉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0이면 요거 2면 앞에 명제가 뭐였어요? X는 X 더하기 2가 0이다. 요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대우 명제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뀐 역명제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방정식이니까 등호가 같지 않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다.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2면 X 더하기 2가 0이 아니다. 요렇게 써주시는 거죠. 쌤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여기서는요,
조건, 어떤 조건인지, 자, 요걸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을 배웠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필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충분 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뭐 충분 필요 조건 이렇게 거꾸로 외우시는 친구들 있는데, 물론 정말 다른 건 아니지만은 교과서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우리가 명칭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충분 필요 이렇게 쓰시면 좀 안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1, 2, 3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예를 들어서 너네가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해보자. P이면 Q이다. 그럼 항상 누구는 누구이기 위한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주인공을 정해주거든요, 문제에서. 이 4번 문제에서는 주인공이 누군 거야? 바로 P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소부와 흥부와 놀부 있지, 그지? 그래서 얘가 흥부가 되는 거야. P가 주인공이 되는 거지. 자, 그럼 흥부 입장에서, 자, 흥부가 언제 쌀이 많죠? 도깨비한테 이제 그 박을 받아갖고, 박을 쫙 갈라갖고 그 안에 막 금은보화가 넘쳐나잖아, 그죠? 그래서 금은보화가 넘쳐나니까 놀부보다 더 돈이 많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지금 돈이 충분하고 쌀도 충분하니까 흥부한테 충분할 때 화살표가 놀부한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주인공 입장에서 반대로 나가고 있을 때, 화살표가 나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때 충분 조건. 얘는 P면 기준이에요. 주인공이 P야. 자, 그럼 반대로 P가 요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P가 요렇게 될 때. 그럼 얘는 P가 주인공인데, P가 쌤이 흥부라 그랬죠? 그럼 흥부 입장에서 지금 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직 좀 비루한 상태예요. 그래서 놀부한테 쌀을 받고 있으니까 언제 필요해요? 쌀이 필요하니까 화살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둘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는 뭐냐? 완전히 둘이 동일한 겁니다. 완전히 두 조건이 동일할 때 화살표가 양쪽으로 이렇게 가는 표현을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본 개념으로 알고 있으셔야 문제가 풀릴 겁니다. 자, 그럼 4번에서는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물어보네요. 그러면 화살표 방향을 너네가 지금 요거를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포함관계를 보고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P가, 이거는 부등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항상 풀이 순서를 부등식으로 나와 있으면 수직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순서를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부등식이 나오면 수직선을 그려라.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를 수직선에 쫙 그어주시고, P라는 조건은 숫자 1이라는 것보다 크다 하니까 빵꾸 뚫어서 크다, 요렇게 오른쪽으로. 그럼 이게 바로 P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 조건은 뭐보다 크죠? 2보다 큽니다. 그럼 숫자 2에다 찍어주시고 2보다 크다, 요렇게 보내면 바로 요게 Q 명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더 큰 집합인지 우리 부분 집합 관계를 한번 따져볼까? P와 Q의 진리 집합을 통해서.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부등식에서는 항상 이렇게 큰 범위를 갖고 있는 게 큰 부분 집합이거든요. 그럼 얘는 P라는 지금 집합이, 진리 집합이 Q라는 진리 집합을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조건은요, P라는 조건이 요 Q라는 조건한테 화살표를 이렇게 받고 있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요 화살표 방향도 기억해 두세요. 진리 집합이 이렇게 됐을 때.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 겁니다. P 입장에서 Q한테 화살표를 받고 있죠, 그죠? 그럼 언제 받는다고? 여기 써놨지. 필요할 때 받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써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이 한번 수직선 그려서 집합관계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일단 P 조건을 그려볼게요. 얘는 절대값 풀어줄 수 있죠? X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요 범위가 지금 P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Q의 범위 어때요? 똑같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Q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럼 얘는 아주 심플하네. 왜냐면 P라는 진리집합하고 Q라는 진리집합이 아예 똑같기 때문에 화살표 관계가 요렇게 들어가야지 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요 조건은 언제다? P로 충분 조건이라고 배웠죠? 두 집합이 아예 똑같을 때 P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쉽게 4번 풀어봤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 무지 많았어요. 그죠? 이거 잘 정리해 보시고 표준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표준 문제 5번부터 살펴봅시다. 자, 두 조건 P와 Q의 진리집합이 각각 라지 P와 라지 Q라고 할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자, P이면 Q이다. 자, 요렇게 화살표 방향이 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진리집합도 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얘를 바꿔보면 얘는 라지 P가 되고요. Q도 대문자 Q 요렇게 바꿔주시고, 그럼 저 화살표 모양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화살표는 요렇게 일치하는 방향으로 Q에 포함되는 이런 방향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진리집합 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거기 구석탱이에다가 벤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게 제일 이해가 쉬우니까. 그럼 P라는 집합이 Q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집합도 하나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하나 그려줍시다. 이렇게 전체 집합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집합. 그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기억.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대놓고 똑같은 거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니은은 P와 Q의 교집합이 Q다. 근데 우리가 이거 집합에서 배웠잖아. 둘이 부분집합 관계일 때 두 집합이 부분집합 관계라면 교집합을 한다면 무조건 누가 나와야 된다? 작은 녀석이 나와야 된다. 그럼 두 집합 중에서 작은 거는 P니까 얘는 틀렸죠. 작은 게 나와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디귿. 얘는 좀 집합의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순서를 바꿔봅시다. 그럼 얘는 Q, 교집합, P의 여집합으로 연산의 순서를 좀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 Q라는 집합에서 P를 빼는 Q 차집합 P랑 똑같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Q 차집합 P랑 똑같은 건데, 그럼 Q에서 P를 빼면은 사실 도너츠 모양의 요런 공간이 남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Q에서 P를 빼면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그러므로 이 디귿에서는 얘랑 같다고 돼 있거든요. 공집합이랑 같다고 돼 있으니까 틀렸다.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리을은요, 하나의 공식처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P가 지금 Q의 부분집합이죠? 그럼 얘는 양변에 부정을 씌워주면, 양변에 똑같이 이렇게 부정을 시켜주면 포함관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로 들어가야 돼. 그러므로 지금 리을은 식으로만 봐도 우리가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음을 보시면 얘는 색칠을 한번 해봅시다. 자, 미음은 우선적으로 쌤이 어디 색칠을 할 거냐면 P 여집합을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P의 여집합. P가 아닌 부분이니까 요렇게 P를 제외하고 전부 다 색칠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색칠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Q도 색칠을 한번 해봅시다. Q는 어디에요? 요게 Q죠. 분홍색으로 요렇게. 요게 Q입니다. 그러면 P하고 Q의 합집합, 즉 색칠된 부분을 다 써라. 요 표현은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P의 여집합하고 Q의 합집합을 했더니 전체 집합이다. 맞습니다. 벤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기역하고 미음 두 문항밖에 답이 없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미음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6번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해보시고 그것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명제부터 한번 부정해보자. 근데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죠? 이거 우리 모든 어떻게 배웠죠? 모든이라는 명제를 부정하면 어떤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똑같습니다. 상호 보완적이에요. 어떤을 부정해도 모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그럼 지금 어떤 조건이죠? 이거 부등식이죠?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부정했을 때 등호가 들어가도록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요래 주면은 부정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2차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계산하시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말인데 우리 어떤 실수라는 명제가 어떤 실수 x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단 하나의 값이라도 단 하나의 x 값이라도 성립하는 게 존재하면 됩니다. 성립하는 게 존재하면 돼요. 그럼 참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얘는요, 우리 이거 판별식 한번 판별식 안 써봐도 그냥 인수분해 되지, 그지? 인수분해가 얘가 요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얘는 요 2차 부등식이라는 뜻은 요렇게 쌤이 그래프로 한번 이해를 시켜주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에서 근을 갖는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부등식이죠. 예를 들어서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여기 부분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만족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명제도 한번 부정을 해보자. 어떤 실수 x니까 모든 실수 x로 바뀌어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얘는 방정식이죠?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부정을 해주면 얘가 요렇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다 요렇게 될 겁니다. 부정을 해주면. 그럼 우리가 얘가 참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이 모든 실수라는 명제는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죠? 정말 모든 x가 전부 성립을 해야지만 참입니다. 모든 x가 전부 다 성립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근데 얘는 쌤이 이거 쓰다 말았네. 얘가 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얘가 모든 x가 전부 다 0이 안 된다. 즉 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얘는 x 빼기 4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얘가 0이 될 수 있는 x값이 존재하니 안 하니? 존재해요. 발레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가 4랑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는 값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전부 다 0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발레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레가 생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발레가 생김. 그러므로 얘는 거짓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발레가 생기지 않고 모든 x값이 전부 다 성립할 때 그때만 참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7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해보시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가정과 결론이 돼야지만 무조건 P면 Q이다 요런 명제에서만 우리가 역과 대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 이면이 이렇게 보이면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화살표가 이렇게 되겠거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제가 P 명제고 뒤에 있는 명제는 Q 명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의 역부터 한번 말해보자. 자, 얘들아, 역은 뭐지? 역이라는 거는 명제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명제의 순서를 바꾸면 A 더하기 B가 플러스 5이면
요렇게 되는 거지. 요거 2면 A는 2 그리고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저 쉼표는 A는 2 그리고 B는 3 둘 다 동시에 요걸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 원래 명제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Q이면 P이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참인지 너네가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 녀석의 진리집합관계가 맞는지 그걸 따져보란 얘기예요. 그럼 Q라는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죠? Q라는 진리집합 A 더하기 B가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둘이 더해서 5가 되는 A와 B의 원소들이 좀 많아요. 뭐 1, 4도 될 수 있고요. 2, 3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 2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 있죠. Q에는요. 진리집합의 원소들이. 근데 P에는 딱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얘를 진리집합을 했을 때 A는 무조건 2가 돼야 되고 B는 무조건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분집합관계가 P가 Q에 포함이 되어 이런 포함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역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역은 거짓이다. 거기다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잘못됐어요. 자, 그럼 요거 잠깐 지워보고 이제 대우명제 한번 써봅시다. 그럼 대우명제는요, 우리가 역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부정해볼까요? 그럼 방정식의 부정은 쉽죠? 그냥 A 더하기 B가 5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것도 부정이 돼야 되는데 A는 2가 아니다. 그리고라고 하면 절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얘들아, 여기 뒤에 있는 요 P라는 명제 있잖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A가 2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인 거야. 그리고 B는 3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 라지 B인 거야. 그래서 얘는 A 그리고니까 교집합 P 사실은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P라는 진리집합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얘를 부정하면 너네 A 교집합 B 부정하면 어떻게 돼? 이거 부정하면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 녀석의 근거가 뭐죠? 이거 드모르간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내가 부정을 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요 그리고도 부정을 해서 합집합의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합집합의 표현이 뭐지? 한글말로? 또는입니다. 또는. 그래서 A는 2가 아니거나 또는 B는 3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의 이제 참거짓을 따져라 이건데,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5가 아니라면 굉장히 좀 많은 원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얘들아, 이거 대우명제를 지금 참거짓 따지기 굉장히 어렵죠? 너네 이거 순서상 생각하려면 머리 터진다잉?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다 대신에. 왜냐면 우리가 어떤 거 알아. 원래 명제 P이면 Q가 만약에 참이면 그 녀석의 대우명제는 항상 이 원래 명제하고 참거짓이 동일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다. 또는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명제도 거짓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풀자. 그럼 원래 명제 써보겠습니다. 원래 명제는요, A는 2 그리고 B는 3 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A 더하기 B는 5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명제는. 자, 그럼 얘는 원래 명제의 진리집합, 즉 A가 2, 그러니까 A, B를 내가 순서쌍이라고 해본다면은 이 앞에 있는 P명제에 들어가는 원소는 2,3밖에 없고요. Q라는 명제에 들어가는 원소는 뭐 2,3 더해서 5가 되는 거니까 1,4 0,5 다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화살표도 어떻게 돼야 돼? 화살표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럼 원래 명제 어때요? 지금 예이면 예이다. 요 화살표 방향 맞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요 대우명제도 똑같이 참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판단의 근거는 대우명제를 판단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훨씬 쉬우니까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따졌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잠깐 지워볼 테니까 요거 필기 안 됐으면 잠깐 돌려서 필기하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원래 명제가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인데 이거 우리 인수분해 좀 해놓자. 요렇게 인수분해 되잖니? 그지? 그래서 얘가 지금 p면 q이다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녀석의 역부터 써봅시다. 반대로 쓰시면 되죠. x는 0 영명제 x는 0 또는 x는 1 이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근데 얘는요 얘들아 완벽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p라는 명제하고 q라는 명제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왜냐면 요거는 요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x는 0이 되거나 또는 x는 1이 되거나 둘 다 와도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도 되고 또는 1을 집어넣어도 둘 다 어떻게 돼? 0을 집어넣거나 또는 x는 1을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는 거 맞죠? 그죠? 근이니까. 그럼 결국에 앞에 명제와 뒤에 명제가 똑같으니까 그냥 얘는 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얘는 p로 충분 조건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대우 명제도 그럼 어떻겠니? 얘들아 순서를 바꿔도 원래 명제랑 지금 p랑 q랑 똑같다면은 애초에 p랑 q랑 똑같다면 p면 q이다를 하는 것도 참이고 q이면 p를 하는 것도 참이고 당연히 그 녀석의 대우 명제도 참이고 다 참이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 명제와 q 명제가 똑같을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영명제든지 대우 명제든지 전부 다 그냥 참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대우 명제 그냥 작성만 해주자. 참 적어주면 되니까. 그럼 x는 0이 아니고 그리고겠죠? 또는을 부정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x는 1이 아니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다. 요것도 참이다 라는 거죠. 따질 필요도 없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쌤 요거는요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아니니까 얘는 이거 명제 역과 대우 어떻게 구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조금 한글말로 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돼?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너네가 이해를 하셔야 되냐?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 이면인 거예요. 여기 사이에 지금 이면이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는 거야. 문맥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면 서로 합동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요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다. 요게 p명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동이다. 서로 합동이다. 요게 q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영명제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영명제는요. 서로 합동인 두 삼각형이면 이라고 쓰면 좀 좋겠죠. 그죠? 알아들을 수 있게. 쌤 말이 100% 정답은 아니야. 그냥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서로 합동인 삼각형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영명제니까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서로 합동인 삼각형이면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얘들아. 이거는 도형적인 건데 서로 합동이다는 서로 합동이다. 그럼 얘가 지금 q고 넓이가 같다. 이게 지금 p죠. 영명제니까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자, 근데 q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완벽하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합동이다 라는 얘기는 완전히 길이도 같고 각도도 전부 다 같은 삼각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길이도 완전히 똑같고 그 각도도 똑같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여기 길이가 이렇게 같고 여기 길이도 같고 그리고 여기 끼인각 같으면 우리가 무슨 합동이라고 하죠? AS 합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합동인 삼각형이면 넓이 무조건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P라는 집합에 진리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들은요 넓이만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때?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한 거 아니야? 넓이가 같은 삼각형 요거랑 넓이가 같을 수 있지, 그지?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은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넓이가 같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P에는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원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얘네 둘을 포함시켜요, 안 포함시켜요? 요 지금 넓이가 같은 요 두 삼각형을 포함을 시키니 안 포함시키니? 포함시킨단 말이지. 그게 중요한 거야. 요거를 포함을 시켜요.
P라는 명제에서, P라는 진리 집합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집합적으로 따졌을 때. 그럼 우리는 이 화살표 모양을 요렇게 가져가시면 되니까 이 영명제는 어떻게 된다? 참이다. 요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우명제도 한번 써봅시다. 요것도 잠깐 지워줄게요. 이해가 안 됐으면은 잠깐 돌아가서 요거 벤 다이어그램 표시만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대우명제는 어떻게 되죠? 여기다 부정을 해주시면 되니까 서로 합동인 삼각형이 아니면이 되겠죠. 서로 합동인 삼각형이 아니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니면 넓이가 같지 않은 삼각형이다. 넓이가 같지 않은 삼각형이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정이 이렇게 서로 합동이 삼각형이 아니면 넓이가 같지 않은 삼각형이다. 자, 이걸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죠. 대우명제를 판단하기가 좀 빡세네, 그지? 그러니까 이 원래명제, 3번에서 주어진 요 원래명제의 참거짓을 따지는 게 더 쉽겠다. 그럼 P명제를 따져보면은, 자, 넓이가 두 삼각형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요런 삼각형하고 요런 삼각형도 넓이가 같을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기 안에는 합동인 삼각형도 들어갑니다. 이 P라는 명제에는 합동인 완전히 똑같은 두 삼각형도 포함이 돼요. 이렇게 길이 같고 뭐 길이 같고 그리고 끼인각 같고 SAS 합동 요런 완벽히 똑같은 삼각형이 들어가요. P에는. 근데 Q에는요 넓이가 같은 거를 당연하고 합동인 삼각형인 원소들만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똑같은 삼각형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아까랑 좀 반대죠. 누가 더 넓은 집합이에요? 누가 더 넓냐면 P가 더 넓은 집합된 거 아니야, 그지? P가 더 넓어졌고 Q의 집합의 원소들은 전부 다 여기 포함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신지 알겠죠? 그럼 화살표 방향은 요렇게 따라가야 되니까 어때요? 반대 방향이죠? 지금 P이면 Q에다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P이면 Q이다. 요게 참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화살표 방향이 지금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다. 그래서 대우명제는 거짓이다. 요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 주어져 있고 P조건 주어져 있고 Q조건 주어져 있으면 진리집합으로 표현하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그럼 P조건을 진리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P조건이 뭐예요? 8의 약수죠. 그럼 8의 약수 여기다 원소 쓰는 거야. 1, 2, 4, 8. 자, 그 다음에 Q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Q도 이렇게 한번 진리집합으로 표현해 보시면 안에 들어가는 원소는 4의 배수니까 4, 8밖에 없죠. 쌤 12는요.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밖에 없잖아. 이걸 벗어날 순 없지. 자, 그러면 얘네 둘의 진리집합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Q가 P에 쏙 들어가는 요게 지금 참인 상황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Q가 P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랬을 때 다음 중 참인 명제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요, 잠깐 요거 지워줄게. 일단 진리집합은 너네가 파악을 했으니까 요렇게 Q가 P에 포함된다 이렇게만 써 놓으시고, 요거에 대한 명제는 뭐 알다시피 Q이면 P이다 요게 성립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 다 이렇게 바꿔주기 귀찮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억부터 얘를 다 진리집합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집합으로 이해를 해버리자 이거예요. 그럼 기억은 어떻게 되죠? 저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절대 틀렸죠? 반대죠? 그래서 X 하시면 되고요. 니은은 어떻게 됩니까? 니은은 Q이면 P다니까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똑같은 표현이죠? 얘랑, 그죠? 지금 얘를 찾는 거 얘들아. 그럼 니은은 참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요. 디귿은 어떻게 되죠? 쌤 부정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얘들아, 부정은 여집합이다 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느냐? 요건 이제 따져봐야지.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봅시다. 이렇게 직사각형 전체 집합 그려주시고요. 그 안에 Q 명제와 P 명제를 한번 그려보자. Q가 P에 들어가니까
요렇게 그려줘야지만 참이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럼 P의 여집합은 어디에 해당되는 범위냐면은 P의 여집합, 즉 바깥에 있는 요 범위를 해당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해되시나? 요렇게 바깥에 있는 범위에 P의 여집합이 있는데 얘가 Q에 쏙 들어간대요. 에? 둘이 아예 서로 손대? 그지? 아예 겹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얘는 아예 틀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리을도 한번 해봅시다. 리을은 뭐죠? 리을은 Q의 여집합이면 P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리을은. 그럼 리을도 한번 쌤이 요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잠깐 잠깐 안 지워지네. 그죠? 이렇게. 어쩔 수 없다. 다시 그리자.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Q의 여집합을 쌤이 한번 색칠을 해보면은 Q의 여집합은 요렇게 색칠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Q의 여집합은 지금 P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때요? 들어가진 않죠?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는 그냥 부분집합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Q의 여집합이 P에 들어간다? 틀렸죠. 그럼 마지막으로 미음 볼까요? 미음. 미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Q이면 P이다가 지금 참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녀석의 대우명제라는 게 바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대우명제다 순서 바꾸고 부정한다.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미음은 대우명제이기 때문에 참이다. 그래서 답은 니은 미음밖에 없는 거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 9번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즉 부분집합 관계를 따지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실수 A, B에 대해서 자, 이건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그냥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슬래시 해두시고요. 자, 실수라는 것만 알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A는 0 그리고 B는 0 이면인 거죠? 요거 이면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가 P명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Q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이면 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즉 여기 안에 있는 화살표 방향을 지금 너네한테 맞춰달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화살표 방향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화살표 방향. 자, A는 0이고 B는 0. 그럼 얘는 무조건 원소가 0,0밖에 없는 거지? 순서상 따졌을 때 A는 0이고 B도 0이다. 근데 Q는 어떻게 되죠? Q에 들어가는 집합은요. 0, 0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A, B라고 했을 때 0,0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들어갈 수 있냐면 A가 마이너스 루트 2, B는 플러스 1 가능하죠. 그럼 이것만 봐도 P라는 명제가 Q에 포함이 되네요. 그럼 포함이 이렇게 되면 화살표 어떻게 들어가? 요렇게 들어가야겠지? 그럼 요 화살표 관계는 뭡니까? 주인공 P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자기가 너무 많으니까 화살표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충분하니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은 충분 조건 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A 규집합 B가 공집합이래요. 요거 이면인 거죠. 요거 이면 A 빼기 B가 A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얘는 무슨 얘기입니까? A랑 B랑 서로서란 얘기예요. P조건이요. P조건이 지금 A랑 B가 서로서란 얘기입니다. 전혀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A 빼기 B가 A다. 이것도 사실 비슷한 의미긴 합니다. 이것도 사실 비슷한 의미긴 한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고, 자,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겹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겹치는 게 있으면 우리가 A 빼기 B를 해주면 A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섞이는 부분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둘이 똑같은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교집합이 없어야 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P로 충분 조건이다. P랑 Q가 똑같으므로 우리는 얘는 똑같은 관계는 우리가 P로 충분 조건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보시면, 자,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이게 참인지 아닌지 따지는 거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P 조건이 되는 거고 직사각형이 Q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지금 너네한테 지금 구하라 이거죠. 얘가 주인공일 때. 자, 그럼 평행사변형하고 직사각형은 어떤 관계죠? 얘들아, 평행사변형이 진화를 하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라고 할게요. 물론 진화의 영어 버전이 업그레이드지만은 평행사변형, 두 변이 평행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데, 얘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마름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마름모만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가지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 버전이 마름모고요. 마름모는 그럼 어떤 걸 장착한 거야? 평행사변형에다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걸 장착한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진화는 직사각형이에요. 그럼 직사각형은 뭐다? 네 각의 크기가 같다. 90도로. 그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은 이 네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평행사변형에다 장착시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얘들아, 우리가 포함 관계를 따져보면 업그레이드 한 게 더 많아야 돼? 업그레이드 하기 전이 더 많아야 돼? 포함 관계가. 당연히 업그레이드 한 게 더 어렵겠지, 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너네 1등급이 많니? 3등급이 많니? 1등급이 당연히 많잖아. 무슨 얘기, 뭐래. 3등급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포함 관계를 따졌을 때는 요렇게 직사각형, 되기 어려운 게 되기 쉬운 녀석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포함 관계가 지금 요렇게 되는 거죠.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에 들어간다. 그럼 화살표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P한테, 주인공한테 화살표가 들어가고 있네? 그럼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시면 두 조건 P와 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너네 필요 조건이니까 당연히 P가 주인공 입장에서 Q한테 화살표를 받아야 되는, 자, 이런 상황이란 얘기인데, 그럼 너네가 얘를 진리집합으로 바꿔주시거나, 근데 뭐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면 그냥 요 조건이 참일 때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요게 문제니까. 자, 그럼 기역번부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기역번은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Q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Q가 된 거고요. 그럼 Q에서 P로 이렇게 화살표가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주인공이 Q인데 충분한 거니까 화살표가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위에 거랑 어때요? 똑같죠? Q에서 화살표가 P로 가고 있지, 그치?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얘는 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은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화살표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 그 다음에 디귿 볼까요? 디귿은요, P가 아닌 것은, 즉 P의 부정은 P가 Q가 아니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얘는 주인공이 얘 앞에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럼 주인공이 필요한 거니까 주인공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화살표가 와야 돼요. 근데 우리 요게 지금 참이기 때문에 요 녀석의 대우명제 써보시면은, 자, 이거 헷갈리니까 화살표를 요렇게 그냥 바꿔주자. 얘 요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얘를 대우명제해도 똑같아야 돼요. 그럼 요 녀석 대우명제하면 어떻게 되냐?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요렇게 대우시킬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우리 요것들만 지금 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쌤이 네모 표시해놓은 것들만 전부 참이다. 그럼 얘는 반대죠. P가 아닌 거에서 화살표가 나가야 되는데 화살표를 받고 있으니까 거짓. 그 다음에 리을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리을, P가 아니면 Q가 아니기 위한 충분 조건, 화살표가 나가면 되죠? 그럼 얘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도 참이다. 리을도 맞다라는 거고. 미음은 뭡니까? 미음은 Q가 아니면 P가 아니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죠. 왜냐면 요 부정에서는요, P가 아닌 녀석에서 Q가 아닌 녀석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얘는 Q에서 P로 가고 있으니까 틀렸지. 다음 마지막으로 비읍 봅시다. 비읍번도 마찬가지인데요, Q가 아니면 P가 아니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어때요? P가 아닌 녀석에서 Q가 아닌 녀석으로 화살표가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참이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기읍번, 그 다음에 리을번, 마지막으로 비읍번.
요 세 가지가 참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11번부터는 절대부등식 문제가 좀 나왔네요. 절대부등식 문제. 이번에 절대부등식이 몇 가지 유형인 거 아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곱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걸 우리가 흔히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얘는요, 우리 이거 산술기하입니다. 산술기하로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왜 산술기하냐? 8a도 양수죠? 왜냐면 a가 1보다 크니까. a-1분의 2도 양수죠? 분모가 0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가 되겠네요. 그럼 둘 다 양수일 때 우리 두 녀석의 합은요,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산술기하는. 그래서 여기다 공식을 잠깐 정리해보면은, 산술기하라는 것은 a 더하기 b의 값, 합, 그러니까 두 녀석의 합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얘를 a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를 b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얘는 크거나 같겠죠. 뭐보다? 2루트 ab보다. 그때 어떤 좀 불상사가 생겼죠? 얘네 둘이 곱했을 때 간단하게 안 됩니다. 실제로 곱해볼까요? 실제로 곱해보시면 a-1분의 16a 엄청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산술기하를 쓸 수 있도록 식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냐? 쌤처럼 이렇게 바꿔보시는 거예요. 8의 a-1 더하기 a-1분의 2. 그럼 쌤 다른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식이 되려면 여기다 얼마 더해주면 되냐면 8만 더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쌤이 없었던 8을 빼준 거거든요. 없었던 8을 빼준 거기 때문에 뒤에다가 8을 더해주면 해결이 돼요. 그럼 이 두 녀석의 지금 우리는 요 녀석의 산술기하 값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8 더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8에 a-1 더하기 a-1분의 2 요 녀석의 산술기하는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개의 곱이니까 둘이 곱하면 뭐가 약분이 되냐면 a-1이 약분되고요, 16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므로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냐면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럼 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친 거의 최소값이 8이야. 요 빨간색 네모의 최소값이 8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뒤에 있는 8을 더해서 전체적인 값의 최소값은 1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답은 16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 물론 간혹 이 최소값이 될 때 A값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쉽게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요 앞에 거랑 뒤에 거 있죠? 걔네 둘이 같을 때 성립을 합니다. 그럼 계산도 해볼까요? 그럼 8a-1은 a-1분의 2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a-1의 제곱은 얼마가 되죠? 4분의 1. 그럼 a-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므로 a는 얼마일 때? 2분의 3 또는 2분의 1일 때, 요 두 가지일 때 가능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요것만 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발전 문제 3문제 하고 요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귀류법을 이용해서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12번 볼게요. 자, 귀류법이 뭐죠? 귀류법이라는 거는 증명 방법 중에 하나인데, 증명 방법이 총 3개 있어요. 우리 명제단원에서 증명은 3가지로 다 배웁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대우 증명이 있죠. 그러니까 대우 명제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다. 그게 대우 증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귀류 증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3단 논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귀류 증명을 배울 건데, 귀류 증명을 그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결론을 부정했을 때 걔가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결론을 부정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원래 명제가 거짓인 거야.
근데 결론을 부정했을 때 어떤 모순이 생길 거거든요. 원래 명제가 참이라면은 모순이 발생하면, 결론을 부정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면 원래 명제는 참이다. 요렇게 풀어주는 게 우리가 귀류 증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는 조건이니까 그냥 슬래시를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요게 이제 p명제가 되는 거고요. 요거 2면 뒤에 거이다. 그래서 요렇게 q명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q명제가. 그럼 우리가 이거 귀류법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이 누구죠? 이 뒤에 있는 요 녀석이 결론입니다. 앞에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건 가정이죠. 그래서 결론을 부정시키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이렇게 되죠. 앞에 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을 부정하니까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요 명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부정한 요 식에 대해서 모순을 이제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어떤 모순이 지금 존재하느냐? 이 녀석을 그러면 n제곱이 3의 배수라면 우리가 식을 n제곱이라는 식이 3k라고 써질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n제곱이 만약에 3k이면 n은 무조건 지금 3의 배수가 되면 안 된대요. 자, 근데 어떤 지금 모순이 생깁니까? n제곱이 3의 배, 아니, 예를 들어도 돼, 얘들아. 식으로 하기가 너무 복잡하다면은, 진짜 그냥 예를 들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n이 9이면, n제곱은 얼마죠? n제곱은 81이죠? 그럼 81은 3의 배수 맞잖아, 그지? 그럼 요거 맞는데, n은 그럼 무슨 수예요? n도 3의 배수 맞죠, 그죠? 그럼 이런 게 바로 모순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바로 모순이기 때문에 결론을 부정했을 때 모순이 생겼으니까 원래 명제는 참이다. 그래서 증명 끝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식으로 좀 풀어야 좀 명확하게 풀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식으로 풀어보자. 그러면 이거 대우명제를 쌤이 좀 이용을 해볼게요. 요 결론을 부정한 요 명제를 대우명제를 한번 써볼게. 그럼 대우명제는 n이 3의 배수 2면이 되겠죠? n이 3의 배수 2면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결론을 부정한 명제의 대우명제입니다. 자, 그럼 n이 3의 배수이면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n은 3k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n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9k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얘들아 9k제곱은 뭐야? 3 곱하기 3k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들아 n제곱도 지금 3 곱하기 머시기가 됐기 때문에 얘도 3의 배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 이 명제에서는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모순이 생기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이 생기니까 원래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바로 귀류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는요, 사실 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요 부등식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산술기와 같이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이렇게 크게 뭐 외워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보시는 거는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되냐? 전개를 일단 해보세요. 첫 번째 과정으로 전개를 한번 해보자, 식을. 그럼 쌤이 왼쪽식 전개를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요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도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저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a제곱 x제곱 더하기 2axby abxy 더하기 b제곱 y제곱 이렇게 전개가 될 거거든요. 한쪽으로 다 넘기자. 그럼 이거 다 소거되죠. 얘는 다 소거가 되고요.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되는데 얘들아 이거 완전 제곱식이거든요. 요 식 자체가 어떤 식의 완전 제곱식이냐, ay-bx의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절대 부등식의 핵심 이론이죠. 그죠?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은 제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절대값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나오면 무조건 절대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렇게만 보여줘도 다음 식이 성립하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왜냐면 제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을 하냐? 그것도 좀 써놓으시면 좋은데, 등호가 성립하는 거 언제 성립하죠? 얘랑 요 앞에 항이랑 뒤 항이랑 같으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ay 값이랑 bx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더라.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13번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뭐야? 쌤이 1번을 체크하면서 1번은 아까 쌤이 한 것처럼 똑같이 보시면 돼요. 알겠죠? 1번은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풀어보실 건데, 그럼 우리가 요걸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이 녀석의 합이 9고 그랬을 때 3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요게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3x 더하기 y 4y의 제곱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이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a가 3이 되는 거고 b가 4가 되는 거야. 바로 개수인 거지.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쌤이 어떤 공식 보고 있는, 요 공식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3x 더하기 4y의 제곱이라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9 더하기 16 되겠죠.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거기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곱해져 있는 요런 형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 볼까요? 25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크거나 같다. 3x 더하기 4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곱해주면 5, 9, 45, 2, 9, 18 225가 되겠죠? 그래서 225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3x 더하기 4y의 제곱보다. 자, 그럼 우리가 최대값 구할 수 있겠죠? 이거 부등식 풀어주면 2차 부등식 어떻게 됩니까? 3x 더하기 4y가 이렇게 모아지는 범위가 되고 루트 씌워준 거니까 15 그리고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최대값은 얼마다? 3x 더하기 4y가 15가 될 때 최대값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15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나도록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교과서 잘 정리해봤고요. 고생 많았습니다.